지금부터 제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시에 이어 제2차 시에서는 김시습이 자신의 중민 정치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제시한 우주 변천론으로서의 이기론과 역사론 그리고 사회개혁 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시습은 세조의 집권체제를 부인했고 당시 고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군주권까지 포함한 현실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주자학적 유학의 우주론인 이일원설에 반대하고 기일원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앞선 주차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주자학에 있어 현실의 군신체제 및 신분 질서는 그에 앞선 지배와 피지배의 차별적 우주원리에 의해서 그 정당성을 지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 우주원리는 곧 태극이라는 변치 않는 근원적 원인자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된 현실의 차별적 정치사회 질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당위성을 지닌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정치체제의 변혁을 뒷받침할 참된 의미의 변화로는 허용될 수 없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근세 한국 정치 사상사에 있어서 현실의 근본적인 변동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심의 주자학적 이기로에서 벗어나 변화와 변천을 우주 만물의 원리로 인정하는 기 중심의 우주론, 즉 기설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관련하여 김시습은 우주의 변천을 양과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끊임없는 교체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바뀔 역자죠. 역이란 변혁을 의미하고 변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즉 양과 음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만물의 시초라고 했습니다. 김시습의 이러한 순환설은 불교의 윤회설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불교의 윤회설에서는 하나의 생명체가 죽으면 다른 형태의 생명체로 태어나는 영생불멸의 순환을 주장하기 때문에 양과 즉 지배와 피지배의 교체를 말하는 우주론으로서의 김시습의 변혁론과는 판이하게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시습은 정통 주자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태극을 우주를 생산하는 태초의 근원적 원인자, 즉 근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의 본질을 음과 양의 교체 현상으로 보았으며 음양운동의 원리를 우주 변천의 원리로 규정했으므로 태극이 음양을 낳는다라고 하는 주자학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음양 자체를 태극, 즉 우주 생성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태극은 무극이니 태극은 본래 끝이 없다. 태극이 음양이고 음양이 곧 태극이다. 음과 양 이외에 별개의 태극이 있다면 음과 양이라고 할 수가 없고 태극 속에 별개의 음과 양이 있다면 이를 태극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음이면서도 양이고 양이면서 음이며 운동 가운데 정지가 있고 정지 가운데 운동이 있으니 이렇게 극이 없는 무극의 원리가 곧 태극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태극은 인간과 사물 등 모든 개체를 말하며 음과 양은 각 개체의 순기능, 즉 플러스 기능과 역기능, 마이너스 기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태극은 개체수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라고 봐서 무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체 가운데 절대 우월한 존재인 태극, 즉 지극은 없고 음의 기능과 양의 기능이 상호 교체 변동하는 운동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김시습이 말하는 태극은 주자학과는 달리 단지 각 개체의 음양 기능을 말하며 이는 개체의 자존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체이면서 둘의 기능이 있고
두 개의 기능을 가진 한 개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김시습의 우주론은 이번 주차 제4차 시부터 제6차 시까지 공부할 이의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우주론에도 시사점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가 개인적으로 김시습을 높이 평가한 데는 이러한 그의 우주론적 이기론에서 시사점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자학적 유학에 따르면 개체의 존재를 부여하는 근원적 원인자인 이, 곧 태극에 의해서 개체가 존립하며 모든 개체는 이 태극이 부여하는 존재 원리, 즉 음양의 차별 원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시습은 이, 즉 태극이 있기 때문에 개체의 존립이 가능하다는 이 이론론의 태극설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개체로서의 민의 현실적인 사회 경제적 생활을 중요시한 김시습의 입장에서는 개체인 국민 개개인의 생존 원리가 곧 이이고 그러한 이를 초월한 이성적 절대자로서의 또 다른 태극을 인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김시습은 세조 집권 체제에 대한 변동을 바랐기 때문에 주자학의 이 이론적 태극설 대신에 기능적 우주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양운동의 원동력으로 하나의 기, 즉 일기를 설정함으로써 주자학적 유학에서의 하나의 이를 하나의 기로 대치시켰습니다. 김시습이 천지 사이에는 오직 하나의 기가 있어서 풀무나 피리와 같은 작용을 일으킨다 라고 해서 변화와 운동을 일으키는 모체, 즉 원인자로 하나의 기를 설정한 것은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김시습은 변화를 시인하고 생성과 소멸을 자연 원리로 봐서 개개 사물과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서민 복리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영구불멸의 왕권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태극과 개체를 초월한 봉건적 지배 원리로서의 이의를 부인하는 반봉건의 정치적 의미를 띠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주론과 함께 김시습의 정치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역사론입니다. 김시습은 사회 변혁과 개혁을 원했으므로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지녔었습니다. 그는 불변의 고정적 차별 원리에 의하여 봉건체제의 지속을 보장하려는 유학적 복고주의 역사관을 벗어나서 진화론적 입장에서 사회 현실의 개혁을 요구하는 역사론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시습은 중국의 상고시대의 자연사회가 중고시대의 은나라와 주나라 시대의 봉건사회보다 더 태평성대였다는 그런 유학적 복고주의 이론에 반대해서 중고시대는 상고시대의 야만적 생활로부터 점차 발전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시습은 유학의 역사관에서 가장 좋은 정치를 하였던 성군으로 꼽고 표준으로 삼는 중고시대의 우왕, 탕왕, 문왕, 무왕의 치적을 전적으로 찬미하는 것을 반대하고 본받을 만한 것만을 본받고 그렇지 못한 것은 버리고 개혁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받을 만한 것은 본받아야 하겠지만 용렬하여 어리석고 어두운 난폭한 정치를 본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왕, 탕왕, 문왕, 무왕의 정치를 본받을 경우라도 그 치적 가운데도 역시 채택하여 본받아야만 할 것도 있고 본받아서는 안 될 것도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김시습의 역사관은 그의 비판적 사회 현실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현실 정치에 회의하여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시습은 변혁 이론의 시각에서 변천을 거부하는 영원 불멸설을 부인하였으며 삶과 죽음을 초인간적인 힘의 작용으로 보지 않고 소멸과 생성의 자연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귀신도 변화의 자연 현상으로서 기의 작용으로 보았으며 더위와 추위, 해와 달, 밤과 낮의 교체와 같은 현상도 자연 원리이며 기의 변화 작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혁관을 바탕으로 김시습은 백성의 사회 경제적인 빈곤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폐해를 근절시킬 사회개혁적 정책론을 제시하였는데 다음은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예들입니다. 첫째, 김시습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허망한 제천 행사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존경하는 것은 예의지만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며 별을 존중하는 것은 예의지만 별의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 라고 함으로써 하늘과 별에 대한 존경의 의사가 없는 제사의 형식주의는 민에게 폐해와 빈곤만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혁신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둘째, 김시습은 무당과 요사스러운 귀신을 섬기는 미신 행위를 낭비로 보고 이것의 타파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 허망한 무당의 굿으로 만복을 비는 것은 돈과 곡식을 낭비하여 가산을 탕진할 뿐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셋째, 김시습은 서민의 복리와 사회 안정에 해독을 끼치는 풍수설과 주역에 대한 미신적 해석 등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시습의 사회개혁책은 낭비와 형식주의를 조장시키는 유교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지닌 개혁적 사회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시습의 중민적 정치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김시습의 사상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근세 한국 정치사상사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김시습은 주자학적 유학의 통치념에 회의하고 그 모순과 문제점을 표출시킨 조선조 최초의 정치사상가였다는 점입니다. 김시습은 조선조의 주자학이 도입되었지만 그것이 한민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불교에 귀의하였고 유학보다는 유학이 이단시하는 노장학 등 다른 사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김시습의 유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그 주자학 내지 유학에 회의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에서 자주적 개혁론을 전개하였던 근세 한국 개혁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김시습의 정치사상은 지배계층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와 사회 그리고 역사를 보려는 민중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싹트게 한 최초의 단서를 마련하여 주었다는 점입니다. 김시습이 지었던 지배계층의 수탈에 허덕이는 민중의 고통을 날카롭게 고발한 영산가고, 즉 산촌의 고통을 읊은 시는 조선조 최초의 날카로운 사회 고발이었습니다. 이 시는 제4차 시부터 논의할 이의의 동호문답 및 제5주차에 살펴볼 후기 시작자 홍대영의 의산문답과 함께 조선시대의 3대 정치사회적 비판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시습의 사상은 유학적 모화사대 사상의 풍조가 크게 일던 조선조 초기에 민족 자존적인 사상적 독창성을 자극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의 우주론적인 시각과 진화주의적인 역사관은 그 뒤 그를 크게 칭송하였던 이의 이기론적 우주론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시에서는 서경덕의 자연주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